어머님, 이런 강한 냄새는 규정상 반입이 안 됩니다. 미쉐린 가이드 측 인사들이 와 있어서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저녁. 부산에서 7시간을 달려 손자 얼굴 한번 보려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담근 김치는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냄새가 문제라면 나는 냄새로 답하겠다고. 이어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세상에 울림을 줄 수 있도록.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저녁 7시, 70세 한순자는 서울 강북구 한 고급 레지던스 34층 복도에 서 있었다. 부산 사하구 낡은 연립주택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 KTX와 버스를 3번 갈아타며 7시간을 달려온 길이었다. 손에 든 아이스박스에는 직접 담근 멸치젓과 갓김치, 그리고 손자가 좋아한다던 돼지고기 수육이 꽁꽁 얼려져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경쾌한 재즈 음악과 함께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문이 열리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 채미라가 나타났다. 국내 굴지의 호텔 체인 본부장인 그녀는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미소를 유지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님, 오셨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순자가 든 아이스박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집에 미쉐린 가이드 측 인사들이 와 계세요. 내년 신규 등재 관련 미팅이라서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하지만 미라가 살짝 문을 막아섰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오늘은 향 금지 데이예요. 레지던스 규정이기도 하고 저희 업계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특히 발효식품이나 젓갈류 같은 강한 냄새는 반입 금지 품목이에요. 위생 스코어에도 영향을 주고요.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재빨리 목소리를 낮췄다. 다른 집도 아니고 저희 집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이해해 주시죠? 그때 안쪽에서 아들이 나왔다. 글로벌 컨설팅 펌 파트너인 그는 양손에 휴대폰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를 보자 잠깐 미소를 지었지만 곧 아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엄마, 미안해. 오늘 진짜 중요한 손님들이 와 있어서 내일 다시 오면 안 될까? 내가 호텔 라운지 예약해 줄게. 거기서 편하게 쉬다가.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40이 넘은 사내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골목에서 넘어져 울던 그 아이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다. 대신 피곤한 듯 미간을 찌푸린 중년 남자만 있었다. 준이는? 순자가 물었다. 9살 손자 준우의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렸다. 할머니? 하지만 미라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준우야, 할머니는 내일 오신대. 지금은 손님들이랑 인사해야지.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도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택시비 보낼게. 카톡 확인해. 그리고 문은 완전히 닫혔다. 복도에는 순자만 남았다. 중앙 냉난방이 가동되는 고급 레지던스였지만 왠지 서늘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와 함께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다. 순자는 젖은 아이스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짚고 앉았다. 70년을 살아오며 무릎 한 번 꿇어본 적 없는 여자였다. 남편 장례식 때도 시어머니 제사상 앞에서도 그녀는 허리를 곧게 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이스박스 뚜껑을 열자 멸치전 냄새가 올라왔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직접 고른 멸치를 석 달간 삭힌 것이었다. 그 옆에 갓김치는 손자가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던 바로 그 김치였다. 작년 추석에 준우가 2그릇을 비웠던.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허리는 곧았다. 그녀는 아이스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버튼을 누르기 전 34층 복도를 한번 돌아봤다. 은은한 조명,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추상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냄새 하나 없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냄새가 문제라면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나는 냄새로 답하지. 1층 로비로 내려오자 관리인이 인사를 했다. 어머님, 벌써 가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이 근처에 재래시장 있나요? 관리인이 고개를 가웃했다. 재래시장요? 여기는 백화점이랑 마트는 있는데 재래시장이요. 생선이랑 채소 파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밤 10시 순자는 레지던스에서 새 정거장 떨어진 낡은 시장 골목에 서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그녀의 어깨는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서울역 KTX 대합실 밤 11시 40분. 순자는 마지막 부산행 열차 지정석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이스박스는 이미 역 코일라커에 맡겼다. 어차피 받아줄 사람이 없는 김치였다. 열차가 출발하자 옆자리 젊은 여성이 도시락을 꺼냈다. 편의점 김밥 냄새가 났다. 순자는 가만히 그 냄새를 들이마셨다. 참기름, 단무지, 시금치. 흔하디흔한 냄새였지만 지금은 그게 위로가 됐다. 여자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냄새 나죠? 죄송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좋은 냄새예요. 창밖 어둠 속으로 서울이 멀어졌다. 순자는 핸드백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남편 박영수가 쓰던 것이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이 수첩을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밤 왠지 펼쳐야 할 것 같았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남편의 흘려 쓴 글씨가 있었다. 해륜 창고 401호. 자물쇠 비번 624.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이 더 있었다. 순자가 먼저 열어야 한다. 624는 순자의 생일이었다. 부산역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 30분이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사학으로 향했다. 집이 아니라 남포동 항구 쪽이었다. 기사가 물었다. 이 시간에 항구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급한 일이 있었. 항구는 고요했다. 컨테이너 크레인만이 먼 불빛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순자는 남편이 평생 일했던 해륜 콜드체인 창고 단지 앞에 섰다.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고 안으로 들어갔다. 저 401호 창고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경비원은 졸린 눈으로 그녀를 봤다. 신분증이랑 출입 허가증 있으세요? 순자는 남편 수첩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다. 경비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박영수 씨 명의는 되어 있는데 5년 전부터 동결 상태네요.
가족이세요? 아내입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열쇠를 건넸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401호 창고는 생각보다 작았다. 3평 남짓한 공간에 철제 캐비닛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순자는 손전등을 켜고 자물쇠에 624를 눌렀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다. 캐비닛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있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제일 위에는 남편의 친필 편지가 있었다. 순자에게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하오. 평생 고생만 시켰소. 내가 회사 일한답시고 집을 비울 때 당신은 도진이 뒷바라지 하느라 당신 인생을 다 쏟았소. 이제는 당신 차례요. 이 서류들은 내가 30년간 모은 것이요. 회사 지분 33.4%, 내 명의였지만 실은 당신 것이요. 필요하면 써요. 필요 없으면 태워도 줬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작은 사람이 아니오. 마이너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편지 아래에는 주주명부, 의결권 위임장, 계좌 원장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해룡콜드체인 국내 수산물 저온 유통 1위 기업, 전국 30개 프레시 허브를 운영하는 회사. 서류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최대 주주 한순자 33.4%.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밖에서는 바다 냄새가 스며들었다. 비린내, 소금기, 그리고 생선 냄새. 순자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래, 이게 진짜 냄새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숨길 필요 없는 냄새. 그날 오후 2시, 순자는 해룡콜드체인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이사 5명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총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고인께서 지분을 사모님 명의로 정리해 두신 건 확인했습니다만 회사 경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순자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영업이사가 말을 이었다. 최근 대형 유통사들이 무양 납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냄새 없는 포장, 냄새 차단 용기 이게 트렌드입니다. 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냄새가 왜 나쁜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생선은 바다 냄새가 나야 합니다. 김치는 발효 냄새가 나야 하고요. 그게 신선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냄새를 지우려고 화학 처리하고 밀봉하고 그러다 보면 음식은 플라스틱이 됩니다. 재무이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고객들이 원하는 겁니다. 특히 젊은 층은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순자가 끊었다. 제 며느리도 그랬어요. 제가 담근 김치를 강한 냄새라고 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난다고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저는 이 회사 최대 주주입니다. 하지만 경영에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사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 회사가 유통하는 음식에서 냄새를 지우지 말아주세요. 신선함의 증거까지 지우는 계약은 우리가 먼저 거절합시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총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대형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순자가 미소 지었다. 이르면 다른 곳을 찾으면 됩니다. 냄새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 창문 너머로 부산 앞바다가 보였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순자는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비린내와 함께 해륜 콜드체인 이사회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순자는 부산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리는 바다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졌다. 냄새를 지우지 말자고 말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평생 생선 장사와 김치 담그기만 했지 회사 경영은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며느리의 차갑던 시선이, 아들의 회피하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사흘째 되던 날 밤 해륜 총무이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실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해륜 본사 소회의실. 총무이사는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다. 사모님 지시대로 주요 거래처의 공급 준수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보고서에는 여러 업체명이 나열되어 있었다. 순자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도무스푸드. 아들 도진이 전무로 재직 중인 회사였다. 도무스푸드는 저희로부터 고등어와 갈치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총무이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하지만 최종 제품에는 산지 표기가 희석되어 있고 일부는 아예 국내산 혼합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왜 그런 겁니까? 호텔과 대형 유통사의 요구 때문입니다. 그쪽에서는 클린한 이미지를 원합니다. 생선 비린내, 젓갈 냄새 이런 게 나면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무향 처리를 요구합니다. 무향 처리요? 영업이사가 끼어들었다. 화학 첨가제로 냄새를 중화시키는 겁니다. 또는 과도한 저온 보관으로 향을 억제하거나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신선도 관리 기준이 느슨해진다는 겁니다. 순자는 보고서를 넘겼다. 한 페이지에는 허위 온도 로그 의혹이라는 제목이 있었다. 일부 협력업체가 저온 유통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센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총무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이 문제를 공개하면 도무스푸드뿐 아니라 연결된 호텔 체인과 유통사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순자는 보고서를 덮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건 단순히 회사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의 직장이었고 며느리가 몸담은 업계 전체의 문제였다.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업이사가 물었다. 순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부산항 크레인이 보였다.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모습이 기계적이었다. 마치 이 산업 전체처럼. 냄새는요.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생선 비린내는 바다에서 왔다는 증거고 김치 냄새는 제대로 발효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녀는 이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근데 누가 그걸 나쁘다고 가르쳤을까요? 왜 우리는 음식의 진짜 냄새를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순자가 다시 말했다. 제 며느리가 제 김치를 거부한 건 며느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 업계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총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순자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도무스푸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가 먼저 바꿉시다. 냄새를 지우는 산업관행 대신 냄새를 관리하고 설명하는 표준을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도무스푸드 같은 거래처와 계약이 끊길 수 있습니다. 끊기면 끊기는 겁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아들 회사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지는 맙시다. 먼저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결정합시다. 사흘 후 해륜 콜드체인은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목은 이랬다. 비린 향은 부패의 신호가 아니라 신선도와 발효의 언어입니다. 보도자료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산업 전문지에만 실렸지만 곧 포털 메인에 올라왔다. 댓글창이 뜨거워졌다. 드디어 이런 얘기를 하는 회사가 나왔네요. 무조건 무치무양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담근 김치도 냄새 난다고. 집에 못 들인 적 있는데 미안하네요. 호텔에서 일하는데 손님들이 냄새 컴플레인 넣으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쓰거든요. 이 문제 누가 좀 제대로 다뤄줬으면 했어요.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한 호텔 체인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고객 경험을 무시한 발상입니다. 향은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표준의 문제입니다. 도무스푸드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는 술렁였다. 주가가 3% 하락했고 임원회의에서는 긴급 보고서가 돌았다. 해륜이 등을 돌리면 우리 콜드체인 절반이 멈춥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해륜 보도자료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 도진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화면을 껐다. 미안하다, 도진아.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가 너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창밖으로 밤바다 소리가 들렸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작은 사람이 아니오.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제 울 시간이 아니었다. 싸울 시간이었다. 해륜 보도자료 발표 5일째 되던 오후 순자는 부산 본사 임원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항구의 컨테이너 크레인이 보였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로비에서 전화가 왔다. 이사님, 방문객이 계십니다. 채미라 씨라고. 순자의 손이 멈췄다. 며느리가 부산까지 내려왔다는 뜻이었다. 안내해 주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미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이 옅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아니, 이사님. 그녀가 호칭을 바꾸는 순간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은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순자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미라는 계속 말을 이었다. 손님들이 있었고 평가 기간이었고 그래서 어머님을 그렇게 대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타이밍이 변명은 길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자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가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체계로 하는 거다. 체계요? 그래. 순자는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며느리, 아니채 본부장. 넌 호텔 F&B 본부장이잖니. 그럼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 그게 진짜 사과지.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순자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3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다. 첫째, 당신 호텔 본부 차원에서 향과 표기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리고 해륜과 공동으로 발표해라. 미라의 눈이 커졌다. 그건 본사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럼 승인을 받아라. 순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너가 본부장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가 계속 말했다. 둘째, 도무스푸드와의 계약서에 저온 관리, 표기 의무, 원재료 설명 표준을 의무 조항으로 넣어라. 도진이가 전무니까 내가 네 남편이 설득해야겠지. 셋째, 순자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너와 도진이는 일주일간 부산 해륜 저온허브에서 야간 근무를 해라. 입고부터 가공, 출고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거다. 미라의 얼굴이 굳었다. 일주일이요? 저희 둘 다요? 그래.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만 신선도를 이야기하지 말고 몸으로 배워라. 냄새가 뭔지, 온도가 왜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진짜 사과가 되는 거다. 미라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러는 게 복수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니란다. 나는 너희들이 이해하길 바라는 거란다. 내가 왜 그 김치를 들고 왔는지, 왜 그게 중요한지.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흘 후 도진과 미라는 부산에 내려왔다. 두 사람은 해륜 저온허브 작업복을 입고 야간 근무조에 배치됐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교대 근무였다. 첫날 밤 도진은 냉동 창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영하 25도. 손이 시렸다. 작업팀장이 말했다. 장갑 2겹 끼세요. 한 겹만 끼면 동상 걸립니다. 미라는 입고 검수구역에 배치됐다. 새벽에 들어온 고등어 박스를 열자 비린내가 확 올라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코를 막으려다가 옆에 베테랑 직원이 말하는 걸 들었다. 이 냄새 좋죠? 싱싱한 증거예요. 비린내가 안 나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미라는 손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냄새를 맡았다. 확실히 이 냄새는 썩은 냄새가 아니었다. 바다 냄새였다. 첫 주는 지옥이었다. 도진의 손은 얼어붙었고 미라의 옷에서는 물때 냄새가 배어나왔다. 숙소에 돌아와 샤워를 3번 해도 냄새가 빠지지 않았다. 도진이 중얼거렸다.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 하지만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에 찌든 눈. 이게 자신의 진짜 모습일까? 둘째 주가 되자 조금 달라졌다. 도지는 온도 로그를 읽는 법을 배웠다. 냉동 창고의 온도가 0.5도만 올라가도 생선의 신선도가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다. 이게 숫자로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르네. 그가 중얼거렸다. 미라는 가공 라인에서 일했다. 손질된 생선이 포장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한 직원이 포장 전에 생선을 손으로 만지며 확인했다. 이건 아직 괜찮아요. 근데 이건 좀 무른데? 온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미라가 물었다.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어요? 직원이 웃었다. 30년 했으니까요. 기계보다 손이 더 정확할 때도 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 야간 근무가 끝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순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도진과 미라 옆에 앉았다. 어때? 일주일 해보니까.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니 이사님. 그가 호칭을 바꿨다. 저는 회사에서 유통기한 회전율을 숫자로만 봤어요. 엑셀로 그래프로.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숫자의 근거가 이 냄새고 이 온도고 이 사람들의 손이었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현장은 코와 손이 먼저고 책상은 그 다음이다. 미라가 말했다. 어머님, 저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브랜드 이미지, 고객 경험,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누가 만드는지는 몰랐어요. 순자는 미라의 손을 잡았다. 미라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일주일 동안 차가운 물과 생선을 만지느라 손이 튼 것이었다. 며느리.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며느리 널 미워한 적이 없다. 다만 이해하길 바랬을 뿐.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자가 손수건을 건넸다. 울지 마라. 이제 시작이다. 도진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그날 문 앞에서 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휴게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고 멀리서 배들이 출항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냈다. 이거 먹어봐. 그 안에는 김치가 들어 있었다. 바로 추석 때 들고 왔던 그 갓김치였다. 도진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씹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이거 맛있는데요? 미라도 한 입 먹었다. 어머님, 이거 정말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가 미소 지었다. 그치? 냄새나지만 맛있지? 세 사람은 새벽 휴게실에서 김치를 나눠 먹었다. 밖에서는 아침 교대 근무자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저온허브 야간 근무가 끝나고 한 달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화는 천천히 왔다. 미라는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호텔 본부 회의를 소집했다. 향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다. 고객 컴플레인이 늘어날 텐데요. 한 이사가 말했다. 하지만 미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컴플레인이 늘면 우리가 더 잘 설명하면 됩니다. 도진도 도무스푸드 내부에서 움직였다.
해륜과의 계약서 개정안을 만들었다. 저온 관리 기준, 산지 표기 의무, 원재료 설명 표준. 임원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도지는 부산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저는 일주일간 저온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봤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변화는 더디고 힘들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2달 후 서울 모 호텔 컨퍼런스홀 호텔 해륜협력사 연합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무대 중앙에 새로운 제품 샘플이 놓여 있었다. 향 설명 라벨이 부착된 식품 포장이었다.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의 향 노트 은은한 바다 내음, 숙성 멸치의 깊이, 천일염의 청량함. 그리고 QR코드가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산지 정보, 저온 유통 궤적, 발효 과정이 한눈에 보였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향 설명 라벨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미라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화장을 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저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그동안 브랜드를 위해 향을 지웠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다. 고객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음식의 진짜 냄새를 숨겼습니다. 화학 처리를 하고 과도하게 밀봉하고 원산지를 희석시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고객이 알아야 할 건 숨기면 안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향은 정보입니다. 신선도의 증거이자 발효의 언어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미라는 계속 말했다. 이 라벨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향을 숨기는 대신 설명하기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객석 뒤편에서 순자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냥 미소만 지었다. 간담회가 끝나고 순자는 부산으로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미라가 그녀를 붙잡았다. 어머님,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식사하세요. 제대로 초대하고 싶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미라의 눈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요. 가죠. 저녁 7시 강북 레지던스 34층. 순자가 현관 앞에 섰을 때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준우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9살 손자가 할머니 품에 안겼다. 순자는 손자를 꼭 안았다. 준우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김치 또 가져왔어? 순자가 웃었다. 이번엔 깍두기 가져왔어. 거실에는 미라와 도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그런데 예전과 달랐다. 미쉐린 스타일의 플레이팅이 아니었다. 소박한 가정식이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 어머님, 미라가 말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부산에서 배운 대로요. 순자는 테이블에 앉았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순자가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된장을 좀 더 오래 끓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라가 웃었다. 다음엔 더 잘할게요. 식사가 시작됐다. 도진이 순자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엄마, 나 부서 이동했어. 어디로? 도무스푸드 공정혁신실로요. 새로 만든 부서예요.
해륜 표준을 우리 회사 전체에 적용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일이네.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진이 물었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나는 부산에 남아. 아직 할 일이 많거든. 무슨 일인데요? 표준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지. 향 라벨은 시작일 뿐이야. 어민들, 가공업자들, 유통업자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야 해. 미라가 물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지 않아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는 70년을 혼자 견뎌왔어. 이제 와서 외로울 것도 없지.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준우가 할머니를 올려다봤다. 할머니 외로워? 순자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할머니는 안 외로워. 하지만 순자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다. 도진이 그걸 알아차렸다. 엄마, 우리 자주 내려갈게. 준우도 데리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렴. 밤 10시 순자는 레지던스를 나섰다. 가을비가 그쳤다. 하늘이 맑았다. 서울 하늘에도 별이 보였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 길,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지나갔다. 편의점, 호텔, 레스토랑. 그 안에서 수많은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어떤 건 향을 숨기고 어떤 건 향을 설명하고 있을 것이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해륜 콜드 체인의 향 설명 라벨이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인데요. 순자는 작게 미소 지었다. 창문을 살짝 열자 밤바람이 들어왔다. 서울의 밤 냄새, 매연, 아스팔트,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오는 음식 냄새.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지. 부끄러움은 향에 있지 않고 향을 속이는 마음에 있다는 걸. 서울역에 도착했다. 순자는 부산행 마지막 KTX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갈 곳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열차가 어둠 속으로 달렸다. 순자는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다. 낡은 종이, 흐릿한 글씨. 하지만 여전히 선명한 문장. 당신은 누구에게도 작은 사람이 아니오. 순자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부산에 도착하면 내일부터 또 바쁠 것이다. 어민조합 회의, 협력사 미팅, 표준 개정안 작성. 할 일이 산더미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순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30년간 남편이 일궈온 회사가 있었고, 변화하기 시작한 며느리와 아들이 있었고, 자라나는 손자가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 생겼다. 향,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향, 신선도의 증거이자 발효의 언어인 향. 열차가 터널을 빠져나왔다. 창밖으로 별빛이 보였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